아파트 거래량 상황을 볼게요. 요즘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죠. 뭐 살아난다 아무리 언론에서 띄워도 살아나지 않았다. 자, 보시면 거래량 회복 신호탄 떴다. 문의도 증가하고 방문도 급증했다. 언제요? 3월 14일. 이때 언제였죠?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 이후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4월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다. 물론 요때 나온 데이터는 3월 데이터겠죠. 그리고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했다. 3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3월도 늘어났고 4월도 늘어났습니다. 인정.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데 늘어나봤자 이 정도다. 자, 경기도요. 4,000건대 3,000건대까지 내려왔다가 5, 6,000건까지 회복이 됐고요. 서울이요. 1,000건, 800건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1,400건, 1,700건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난 거냐, 제대로 회복이 된 거냐, 그냥 반짝일 뿐이죠. 5월이 거의 이제 4월이랑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보이고 6월부터는 이제 차츰 감소되는 걸로 보이죠. 문제는요, 원래 5월에 거래량이 많아야 되죠. 양도세 완화로 인한 급매물이 잔뜩 나왔고, 보유세 완화해 준다고는 하지만 1주택의 경우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번 6월 1일에 부과된 보유세는 그대로 강화된 보유세로 부과를 받았죠. 민주당에서 연기령이 11억으로 올려준다느니 헛짓거리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공시가격 완화해서 한다느니, 공정가격 비율 낮춘다느니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도 이번 6월 1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매가 좀 나왔을 테죠. 그리고 그 전에 절세 매물을 사야지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5월에 최대한 거래를 했을 테죠. 그런데도 박살이 났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 지금 1,700건, 1,400건 나왔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 1,500건은 넘었죠. 그러니까 3월 거래량이 요때보다 안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 3달 제외하면은 요 4월 거래량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달이 9월이었죠. 그래서 10월, 11월 하다가 완화해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거래량 살아났는데도 이때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죠. 근데 그때도 요 3달 빼고는 요 이상은 나왔더라. 경기도 역시도요, 3,000건 나왔던 거 글로벌 금융위기 막 터졌을 때 서울 최대에 안 나올 때 이 정도 같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5, 6,000건 정도도 이 인근 수준이다. 즉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반짝 살아났다. 살아난 것도 저 정도인데 그 살아난 거마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당연히 집을 살 수 없으니까죠. KB에 나온 주택 구매력 지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40 조금 안 됐죠? 지금도 40 조금 안 되는데, 문제는요, 2019년이 왜 2번 들어가 있냐? 통계를 변경을 해서 그보다 더 높게 띄워요. 그래서 더 높게 띄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때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진짜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나 사람들한테. 저 구매력 지수는 이자 부담이랑 원금 부담 이런 걸 생각해서 나온 거고, 잠재력 지수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10도 안 나오죠. 서울은. 경기도 지금 서울보다 안 나옵니다. 몇 년 전. 인천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다. 사실 못 사니까 거래량이 안 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른대요. 그럼 아가리 효과만 계속 올라가는 거지, 거래가 돼야지 그게 집값이죠. 근데 아가리 효과만 계속 올라가 놓고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돼요? 못 사는데 사실. 자, 그래서 관망세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관망세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매물은 계속 늘어나는데 관망세가 심해지고 있다.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떨어지고, 거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의 관망세라고 했죠. 이게 5월 금리 인상 전이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 했으면은 관망세가 끝났느냐? 불안 요소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도 관망세가 뚜렷하죠. 지속 증가하고 계속 관망하고 있습니다. 6월 돼도 금리 인상 부담의 혼조세. 왜? 7월에 또 올린다고 했거든. 8월에 또 올린다고 했어요. 오늘 기사 떴죠. 2.75%. 한 차례도 안 쉬고 계속 올릴 것 같다. 금통위 회의 때마다. 근데 요것도 다 베이비 스텝으로 계산했을 때 2.75%죠. 왜? 환율 보세요. 쭉 올라가다가 한번 뚝 떨어졌죠. 근데 저희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금리 인상 계속 서두르지 않으면 환율 계속 올라갈 것이다. 특히 6월 되면은 미국에서 빅스텝 할 텐데, 그리고 7월에 또 한다는데, 그러면은 아마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시장이 더 빨리 반응하고 있죠. 오늘 12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요게 금리 인상을 해서예요? 아니죠. 유럽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 한대요? 7월에 한다는 이슈만으로 또 금세 뜁니다. 왜? 원하는 그만큼 기축통화도 아니라서 위험하니까. 그리고 외국인 자본도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죠. 주요 선진국들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요, 자금 회수가 들어갑니다. 왜? 신흥국들은 불안해지니까요. 우리나라가 신흥국이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심하죠. 물가 상승률이 4.8%면 적정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에 보통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그만큼 못 올릴 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 수급 동향도 보시면 어때요? 지금 강남 엄청나게 뜬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서울은 뜬다. 그런데 보면은 매매 수급 동향 보면 전국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은 더 빨리 떨어지고 있고요. 안 떨어진다는 강남이요? 뚝 떨어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엄청난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그래도 되겠지 하다가 이제 슬슬 떨어지고 있더라. 4월에 금리 인상 처맞고 심리도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거라 그렇다. 그럼 KB 거 볼까요? 자, KB 전국은 바닥 기다가 조금 살아난 거죠. 그리고 서울? 이거 더 빨리 떨어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2월에 바닥 찍고요.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오르고 4월에 정점 찍었다가 5월에 전망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심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그래도 지금 저거라도 거래되고 저 가격에 거래되는 거는 심리가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은 이유는요, 코로나로 인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요동치는 걸 봤고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게 됐죠. 그래서 살아났는데 막상 현실은 시궁창이죠. 그 사람들이랑 뭐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니다. 그것도 시기가 있어서 운이나 혹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운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보면은 50년 만기로 대출을 늘리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대출 3.8억에서 4.1억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그래서요 3.8억에서 4.1억으로 한도는 늘어났는데 10년 더 갚아야 되죠. 한도 3천만원 늘리려고 한 10년 더 갚아요. 원리금 상환 장난 아닐 텐데 한 100만원씩 나갈 텐데 한 10년만 계산해봐요. 1년이면 1200이고 10년이면 1억 2천인데 3천 더 받으려고 한 1억 2천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은요 똑같이 40년 상환기간 잡았을 때 한도가 이렇게 줄어들죠. 주담대 한도가 거의 4% 올라가면은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될 리가 없다. 여기에요.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5월에 5.4% 찍었는데 6월도 5%대 나올 수도 있겠더라. 혹은 6%대까지 나올 수도 있겠더라. 이런 전망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물가 전망 4.5%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대폭 상향했는데 문제는요 OECD는 더 대폭 상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굉장히 매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창용 총재가 매파는 아니에요. 이주열 총재는 비둘기파고 이창용 총재는요 매파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파적 발언이 계속 나오는 거지. 진짜 매파였으면은 미국도 빅스텝 올리는데 우리나라 빨리 물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벌써 빅스텝 한번 때리고 7월에도 빅스텝 하겠음 이런 말이 나왔지. 이창용 총재는 절대 매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OECD 세계가 평가하는 것보다 물가 전망은 더 낮게 평가가 된 거고 하지만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대폭 높아진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적정 기준금리 4.8% 물가가 4.8%인데 기준금리라는 게 뭐예요? 금리의 기준이죠. 예를 들어 돈을 맡겨서 이자를 줘요. 그럼 100만원 맡겼을 때 기준금리가 1.75니까 17,500원 준다고 해봅시다. 근데요 물가는 4.8%씩 올라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요 얘가 104만 8천원이 돼 있어요. 근데 은행에 맡겼으니 101만 7,500원 효과밖에 못 되네? 이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죠.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다만 이 물가 상승 4.8%가 계속 갈 것이냐 라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빅스텝이라도 빨리 해서 4.8%에 최대한 맞춰야죠. 한 10년 넘게 간다면. 그런데 10년 넘게 갈 가능성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적절히 올리는 정도인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올해는 절대 안 잡히고요. 내년도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에서 얼마나 금리 인상을 빡세게 하고 양적 긴축을 빡세게 하느냐 요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우리나라 역시도 거기에 얼마나 맞춰주느냐에 따라 다를 테고 그리고 빨리 올려야지 환율 방어를 해야지 물가를 잡을 수가 있더라. 물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생활비 늘어나죠. 생활비도 용돈도 20% 더 나갔다. 돈 벌어도 가난한 1인 가구. 소득은 12만원 상승했는데 생활비는 43만원 상승했다. 즉 저축 여력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생활비 4년 새 39% 늘었대요. 저축 여력이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출 아까 봤죠?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돈을 모아야죠. 집값이 오르려면요 집을 사는 사람들의 여력이 올라가야 되죠. 자, 여력이 올라가려면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저축이 용이하든가 두 번째는 대출이 용이하든가. 그래야지 저축이 용이해지면 자기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사기 좋은 환경이 되고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돈을 빌리기 쉬워지기 때문에 집을 사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데 보면요 저축도 감소하죠.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자산 처분해서 저축하는 거고, 이거는 머니 무브 현상이지 근로소득으로 돈 모아가지고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대출은 당연히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력은 증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저축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저축 여력이 늘어서가 아니라 주식 망하고 코인 망하고 부동산도 지금 황금성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빨리 환금해가지고 안전자산으로 돈 옮기고 있는 거고, 사람들의 지금 저축하기는 더 빡빡해졌다. 이건 빡빡이인 제가 말하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돈 모으기 더 힘들다.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요, 실질소득은 감소하는데 이에 따라서 뭐 임금 올라가게 되면 물가 추가 상승이 되는 거고요.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니까 소비 지출 늘어나고 비소비 지출 늘어나는데 내 월급은 별로 안 오르더라. 그러니까 돈 모으기 더 힘들더라. 결론 뭐예요? 거래가 안 된다. 그런데요, 대선 이후 심리는 거의 최고였죠. 아까 올라간 거 보면 쭉쭉 올라갔죠. 최고로 빠르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늘어봐야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요, 여력이 없기 때문이고, 지금 그래도 뭐 다시 오르겠거니 조금 더 지나면 더 오르겠거니 그러면서 매도자들 관망세하고 있다고 하죠. 멍청한 짓이에요. 왜? 저축 여력 떨어져 가죠. 대출 여력 떨어져 가죠. 가면 갈수록 이게 물가 인상이랑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저축 여력 대출 여력 둘 다 떨어져 가는데 왜 관망을 하죠?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그나마 여력 있는 호구가 잡힐 텐데. 그러니까 관망하라는 말에 관망하고 있으면은 당한다. 팔려는 사람들은 빨리 움직여야 되고 살려는 사람들은 더 관망해야 된다. 이게 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